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날카로운 이야기 스카쇼 메인 MC 라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한양대 축제 기간에 한양대 창업 지원단과 함께하는 특집 스카쇼를 마련했습니다. 나야 씨? 네, 라키님 뭐 읽고 계세요? 이렇게 안 읽어요? 오늘따라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박또박하시네요. 이게 야외라서 그래요. 네, 나야 씨 캠퍼스에 오랜만에 나오니까 어때요? 네, 제가 캠퍼스에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 저 순간적으로 몇 년 전이었다고 말할 뻔했는데 요즘 되게 생각할 것도 많고 결정할 것도 되게 많은 시즌이었어요. 근데 한창 에너지를 불타올랐던 그리고 꿈이 많았던 대학교에 낭만이 있나요? 아닌가 보다. 낭만이 있다고 믿고 싶은 캠퍼스에 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한양대 하면 창업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렇죠. 예, 대학교 중에서도 한양대가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학 창업의 선도 대학으로서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대학생들의 그 창업 생태계를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총사 한 명 어디 갔죠? 그러게요. 저희가 항상 제가 벌려놓으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정리의 여신이 한 분이 계셨는데 어디다 숨겨두셨어요? 제가 오늘 게스트 분들이 많아서 네. 우리 청중들 속에 숨겨놨습니다. 우리 채련 씨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쫓겨나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에헤. 사실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방청석에서 좀 방청객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맨날 저희끼리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니만큼 질문을 좀 많이 받아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이 덩달아서 굉장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 어깨를 이렇게 피면서 질문 앉으시는데 생각하고 계세요. 추워서 그러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미모의 MC가 옆에 앉아있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로 하고 우리는 긍정적인 방송이니까. 네. 오늘 우리 특별하게 세 분의 슈퍼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네.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여러분 혹시 하유미팩 아십니까? 네, 네, 여자분들은 많이 아시죠? 네, 홈쇼핑에서 대박을 친 그 하유미팩 전 제닉의 대표이사이시고 현재 한양대 창업지원단의 단장이신 유현호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단장 맡고 있는 유현호 교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15년 전에 창업을 했고요. 창업을 해서 이렇게 데스밸리를 지나가지고 고생해서 2011년도에는 이제 상장을 갔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회사를 M&A 했습니다. M&A를 하고 와. 2017년도에 학교에서 이렇게 잘 봐주셔가지고 학교에 콜링을 하셔가지고 와서 지금 학생들, 교수님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창업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 받고 싶네요. 우리 두 번째로 모신 분은 요즘 핫한 스타트업이죠. 여러분 마법의 줄자 아세요?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계를 평정하고 있는 베이글랩스의 박수홍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줄자를 만드는 베이글랩스의 대표 박수홍입니다. 옆에 유현호 단장님께서는 이미 엑싯을 하시고 지금 이제 학교에 와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이러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창업한 지 만 2년 6개월 된 쪼꼬미 스타트업입니다. 유현호 단장님 워너비가 되고자 하는 베이글랩스의 대표 박수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사전에 계획된 멘트인가요? 아니, 조금 지도가 들어간 멘트라고 하네요. 네. 나중에 자. 고기를 얻어먹고 싶어서. 네, 마지막 분은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이분을 왜 섭외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플라이 투 스카이의 브라이언을 오늘 모셨는데요. 가수이자 또 창업가로 대변신했답니다. 브라이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열심히 4TP 피트니스 CEO 그리고 또 제가 코치를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플라이 투 스카이 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환호성을 보니까 약간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게스트가 이분한테 말을 좀 많이 걸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데 오늘 굉장히 평등하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분처럼 사랑의 눈길을 담아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분의 소개를 간단하게 들어봤는데요. 소개하시는 김에 저희 라키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라키님 소개도 좀 해주시죠. 아, 네. 저는 훅 들어갔어요. 네, 갑자기 쑥 들어왔네요. 저는 현재 그 중소벤처기업부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 총괄 책임을 맡고 있고요. 로봇이라는 민간 인큐베이터에서 블루큐브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창업 생태계에서 작년에 더 스타트업 카르텔이라는 책을 써서 조금 뭐 브라이언보다는 아니겠지만 조금 유명해진 활동으로 인쇄가 좀 작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요즘 돈을 조금 벌고 있습니다. 네. 네. 나야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아이 되게 생뚱맞은 타이밍에 화나서. 네, 저는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라는 곳에서 창업 지원 매니저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창업한 지 이제 갓 7개월 정도 된 정말 박성 대표님이 쪼꼬미 스타트업이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막 세포융합 시작한 정도의 대포요. 아메바 스타트업 정도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초기 창업자다 보니까 창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필드에 나와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신 이 선배 두 창업자분과 그리고 돈을 주신다고 하셨던 지원 기관의 핵을 맡고 계신 두 센터장님께 많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별 게스트 세 분 모셨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네. 우리가 VCR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한 분 한 분 VCR을 통해서 잠깐 보고 여러분들을 토크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의 VCR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VCR에서 굉장히 화려한 전적들이 쑥쑥 지나갔어요. VCR에서 자세히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은 창업 지원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단장님, 정확히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어떤 지원들을 좀 해주시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업지원단이 제일 잘하는 것은요, 돈이 많습니다. 아, 좋다. 아, 좋다. 저희 아, 자체 우리 지원단 내에서 만든 펀드가 있고요. 2억짜리 펀드가 있고, 그리고 또 교과부 펀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하고자 하는 팁스 펀드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창업지원단은 사업이 제일 중요한 건 자금이거든요. 자금을 어떻게 잘 찔러주느냐, 그리고 어떻게 필요할 때 전문 주느냐. 용어 찔러준다. 예. 네, 찔러준다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잘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오시면 도움을 받고, 안 오시면 도움 못 받습니다. 예, 많이 오시면 학생, 민간인 포함해서 비동문도 상관없고요. 좋은 기술 갖고 계신 분 찾아오시면 저희가 적극 나서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불쑥 가면 되나요, 사무실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아, 메일 정말요? 해도 되고 그냥 오셔도 됩니다. 예. 무슨 지원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배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은 너무 많고 또 이렇게 설명할 부분이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자금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찾아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와. 제 학생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와, 이런 꿀 네. 정보를. 네,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양 스타트업 톡톡이라 그래가지고 카톡에 네. 친구가 있는데 한 2,000명 정도 가입돼 있어요. 그 2,000명 분한테는 매일마다 새로운 정보가 가고요. 또 그 정보를 통해서 찾아오면 도움을 주고,
학생들이 지금 창업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이 창업 교육을 받고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창업을 하게 되는 1인 1창업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교육받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교원분들 많은 분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오시면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다운스트림부터 업스트림까지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정말 대한민국 내에서 대학발 창업을 주도하는 한양대학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혜 씨, 네. 제가 여기 4년 전에 여기서 한양대 창업지원단에서 근무했다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왜 그만두셨어요? 자발적으로 그만두신 건가요? 아, 그렇죠.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물어보고 아차했는데. 교수가 체질이 안 맞아요. 아니면 지금도 현민 교수 하고 계시고요. 네, 도와주고 계시고. 그 네. 단장님 잘 그만둔 거 맞죠? 제가 그만두고 나니까 이게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건물이 너무 좋아요. 단장님이 영입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이 자금이 많은 펀드가 많은 지원단입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 4, 5분 정도 단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건 돈이 많다, 자금이 많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도 하고 싶네요, 진짜로. 네. 전화하시면 된대요, 브라이 씨. 자, 연락처 주세요. 네, 옆에서 저희가 자금 얘기할 때마다 계속 광대가 승천하시는 한 분이 또 계시죠. 저희 저랑 아이 컨택을 계속 하고 계신데, 네, 두 번째 게스트 마법의 줄자를 아시냐고 저희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솔직히 한번 가보시죠. 마법의 줄자 뭔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계시네요.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역시 VCR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보고 베이글랩스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나눠볼게요. Why isn't there a single tool that lets us measure everything? Now, there is. Introducing Bagel, the smart tape measure. Bagel lets you measure just about anything, at home and at work. Bagel has 3 different modes: string mode, wheel mode, and remote mode. String mode is great for measuring straight lines, curves, and around corners. Wheel mode lets you measure irregular or odd-shaped objects. And it also makes taking measurements with one hand much easier. Remote mode lets you measure objects that are far away and out of your reach. You can quickly and easily save your measurements with voice descriptions. Just take your measurement, push the save button, and then tag a voice memo to it. Door of the Future Radar. When you're done, Bagel will send your measurements to Bagel's mobile app via Bluetooth. This mobile application lets you review your saved measurements and share them with your friends. Size matters. Bagel. 네, 다 알아들으셨죠? 전 알아들었습니다. 네. 예. 예. 괜히 말한 것 같아. 브라이언이 영어를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깜빡하고 있었어요. 깜빡하고 있었네. 자, 베이글랩스 줄자에 대한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지금 영상에 대한 거 말고 버전 2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대표님? 네, 저 줄자는요 16년도 제가 1월 창업을 하고 16년도 6월부터 이제 요새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사전으로 후원으로 이렇게 받는 형태로 제품을 출시를 했었고 당시에 한 5개월 만에 21억 원어치를 모았던 네, 그 첫 번째 제품입니다. 근데 그 만능 스마트 줄자라는 형태로 언론이나 이제 각종 매체에는 소개가 됐었고요. 근데 이게 많이만 넣는 것이 장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정확도 또한 많이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근본에는 이제 시즌 2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네, 또 이런 것도 이제 또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줄자가 나왔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시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다이어트를 도와줄 수 있는 스마트 줄자고 막상 제일 중요한 게 체중이 아니라 허리둘레 사이즈를 재고 그걸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 즉 내장 지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리둘레를 편리하게 측정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목표치도 설정해 놓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 줄자를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신체 사이즈를 기록해 놓고 편하게 저장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패션도 쇼핑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줄자로 곧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줄자를 만들고나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 베이글랩스입니다. 너무 서로 선언이 와. 길었나요? 네. IR 하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피치. 네. 데모데이 한 거죠? 그죠? 대표님 그 허리 둘레를 재는 게 두 번째 버전이라고 하셨는데 대표님은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는 막상 이 줄자를 개발하느라고 관리를 못했고요. 줄자가 이제 나오게 되면 저도 이제 좀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좀 관리 좀 해볼 예정입니다. 네, 또 이제 관리를 여기서 또 받아보시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또 소개를 연결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시간. 지금 뭐 한호성 나오려다 말았어요. 네, 지금 브라이언 대표님이시죠. 네, 브라이언 대표님께서도 나와 계신데 대표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대한 영상도 또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저희 영상 보고 다시 대화 이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4TP 피트니스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는 4TP 피트니스 대표님 브라이언입니다. 여기가 바로 크로스핏 존 지하 4층 B4. 여기 보시면 흔히 모두 다 여기는 진짜 크로스핏 박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희는 넓고 편안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Applied Fitness 지하 3층 B3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월 클라임도 할 수 있고 A 프레임도 있고 락 클라이밍 월도 있고 카고 넷, 로프 클라임, 프라울러 푸시 모든 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시아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여기 휴식하는 시간, 휴식하는 공간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탈의실 라크룸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 저희는 사우나가 있다는 거. 이상 브라이언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 보는 기분이었어요. 뮤직비디오 같았어요. 네, 약간 이렇게 백워크하면서 홍보 비디오 찍는데 많이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지만 제가 이제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4TP 피트니스라고 크로스핏 그리고 또 이제는 다른 고강도 운동을 많이 제가 거기서 홍보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4TP가 어떤 뜻이냐 물어보시는데 4TP가 For the People 그래서 사람들 위한 그런 공간이라는 그런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그래서 많은 센터들 보면은 그 트레이너들만 몸만 좋고 이렇게 회원님들 이렇게 많이 집중 못할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트레이너들도 당연히 몸도 좋고 자기네들 이렇게 그 운동할 때 뭐 식습관, 운동할 때 노하우 이런 것들 알면서도 그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코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원님들 우선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TP 피트니스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또 이제는 피트니스를 너무 좋아하니까 대표만 아니라 제가 직접 코칭까지도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우리 체육관 오시면은 무료 체험까지 되니까요.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체험 된답니다. 네. 꼭 필요하죠. 왜냐면 이제는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 되면은 바닷가도 가야 되고 남자분들은 이제는 수영복이면 식스팩 필요하시고 여자분들은 투피스 비키니 입고 하면은 자신 있게 운동을 먼저 하고 몸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꼭 우리 4TP 피트니스를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가셔서 베이글랩스로 허리 사이즈 한번 재시고. 그죠? 만약에 재고 싶으면요 이제는 바로 우리 박성 대표님 거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운동하시고 관리 받으시면 되겠네요. 네네네. 오늘 저희 헬스케어 특집인가요? 네, 어쩌다 보니까 헬스케어 정확히 말하면 바디라인 네. 관리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단장님 그러면 헬스케어 특집하면 지원금 성공하면 이쪽에서 돈 주겠죠. 지원금 저기 돈이 열심히 많으니까. 해서 창업하시면 네, 그렇죠. 자금 풀겠습니다. 와, 멋있어. 심쿵. 우리 유 단장님은 무조건 자금으로 일단 얘기하시네요. 지원단은 돈만 있습니다. 마키님도 어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단장 센터장님 라인이시잖아요. 여기 자금으로 지금 어필하셨어요. 네, 저희는 딱 지정 선발한 팀만 지원합니다.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 네, 창업 지원단보다는 좀 밀립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 게스트 세 분의 소개를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세 분과 함께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 분이 나왔는데 사실은 아까 헬스케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헬스케어도 헬스케어고 또 하나 이제 공통점이 처음부터 창업을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창업 지원 쪽으로 하셨던 거는 아니시고 그 박송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첫 사회생활이 창업은 아니셨죠? 예, 저는 애초에는 대기업을 다녔었고요. 예, 대기업을 한 4년 정도 다니다가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잘하신 선택 같아요? 말인 못. 한숨이 일단 그런데 킥스타터에서 21억을 모았는데 한숨을 쉬시면 우리 스타트업들 보고 그럼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다 아닙니다. 이 스타트업이 아무래도 그 매일매일이 좀 싸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있는 중이고요. 근데 또 싸워나가면서도 매 순간을 또 즐기고 있습니다. 많이 즐기고 있어요. 네. 계속 즐기세요. 네. 저도 창업을 2번 했는데 안 하려고요. 지원의 세계로. 네. 제가 그럼 창업을 하셨다가 지원의 세계로 들어오신 네. 유현호 단장님. 단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사업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고요. 2년 정도 외국 회사에 근무를 했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대표님께서 한번 창업을 한번 해봐라 해서 그분께서 지원해 주셔갖고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 그럼 약간 사내벤처처럼 아니면 엔젤 투자처럼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연구소 창업 형태로 시작을 했고요. 1인 창업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스타트업이라 그러지 않았고 이제 벤처라 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는. 그래서 그때 2000년 초반에 벤처 붐이 막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뭐 벤처 타느냐, 벤치 가느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열심히 할 바에는 그 남을 위해서 열심히 할 바에는 내일을 한번 해보자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전공한 분야가 또 구분자 쪽 분야다 보니까 제 아이템 가지고 한번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 부분이 잘 이렇게 조화가 된 거죠. 그럼 단장님 그 지금 사실 이제 하이임팩 얘기가 워낙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단장님이 그 창업을 처음 한 게 그 제닉입니까? 네, 처음 맞습니다. 그러면 첫 판에 그냥 바로 매출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창업에서 바로 돈을 번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 3년 정도는 매출이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거의 뭐 이게 품앗이 개념으로 움직였고요.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물론 이제 제가 엔젤 펀드를 엔젤 투자를 한 4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 4억 가지고 조금 연명이 됐었고, 그리고 그 단계 가지고 이 우리나라 돈이 없다고 사업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은행 가서 제가 PT라니까 산업은행에서 한 20억 정도를 전환사채로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 돈 가지고 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딱 제가 사업을 계산해 보면 10년 동안은 돈을 거의 한 푼도 못 벌었던 것 같아요. 딱 10년 지나니까 10년을 막 버텨야 돈이 된다. 막 들어오더라고요. 10년 지나니까. 그래서 10년. 저는 10년 정도 살아남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멘토가 한 분 계신데 네. 사업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뭘까요? 안 망하고 살아남는. 버티기?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거래요.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셔가지고 성공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포기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도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가 있습니다. 네. 서울역 벤치. 노숙자를 위한 창업을 아이디어를 한번 우리 브라이언 네네. 그 지금 포티피도 물론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 네. 그런데 플라이 투 스카이에 대해서 그래도 다들 궁금해하실 건데 네네.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조금만 소개를. 알다시피 지금 플라이트 스카이는 잠시 저희가 휴식 시간이고요. 환희가 지금 아마 어저께 솔로 싱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솔로 싱글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아마 저희 플라이트 투 스카이는 10월쯤에 컴백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컴백하게 되면은 또 콘서트도 해야 되고. 네, 감사합니다. 플라이트 스카이를 사랑해 주시고. 저는 궁금해요. 근데 대학생분들이면은 지금 나이대가 한 20대 초반이잖아요. 플라이트 스카이는 아세요? 재밌겠다. 네. 자, 여기서 대학생분만 대학생이었던 사람 말고 현재 대학생인 분만 한 20대 넘은 사람 말고 20대 초반 분들만. 현재 대학생이다. 현재 대학생. 실제로 네. 네, 지금 플라이트 스카이 아시는 분? 지금 와서 아는 거 말고 원래 알고 있었다.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우리 시대의 가수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는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를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근데 네. 짧게 한번 한 구절만 시키면 그래도 짧게 진짜? 네, 이거 혹- 진짜 제가 협의 안 된 이게 거예요? 협의 안 된 거예요. 근데 진짜 감기 짧게 깨우신다고 네, 하셨는데 예, 그래도 여기까지 뭐 오셨는데 있을까? 우와 오늘 하루도 12번도 더 내 마음이 다녀오네요. 이 노래 아세요, 근데? 네. 이 노래 아시면은 진정한 팬이네요. 아니 근데 노래를 하시는데 저랑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러면서 듣고 있는데 이 세 분은 그냥 무표정으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계세요. 저도 봤거든요. 표정이 우리 왜 부른 거야? 이쪽을 보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는 네. 되게 좋아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 처음 듣는 노래였습니다. 조금 위세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그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소식도 궁금하기는 했지만 지금 연예인 소위 말하는 굉장히 많은 팬을 있는 연예인이셨다가 사업가로 변신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한 3, 4년 되셨다고 네네네. 하셨죠. 그래서 갑자기 연예계 활동을 하시다가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연예인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연예인으로 저희가 일을 시작했지만 이게 누구나 이제는 다 그렇잖아요. 살면서 내가 지금 회사 다니면서 난 이 일만 하고 싶다. 그런 거보다도 막 새로운 것도 해보고 싶고 또 어릴 때부터 취미 같은 것도 있었던 것도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것도 좋았고 또 사실은 오늘은 피트니스 창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꽃집도 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 플라워. 밖에서 풀밭에서 막 놀면서 엄마랑 같이 꽃 심고 풀고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해봤으니까 커가면서 이제는 이런 것들도 내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꽃집도 하게 되고 피트니스도 하게 되고 저한테 맞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살면서 누구나 자기한테 행복을 주고 웃음을 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돈이 많이 벌든 말든 진짜 자기가 하면서 행복하면은 저는 솔직히 그게 부자라고 생각해요. 좋은 말이네요.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빡빡 터져 오늘. 우리가 얘기하면 팬이군요. 박수 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박수를 안 쳐주는데 그러니까. 브라이언만 얘기하면 박수를 쳐주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우리 채련님, 네. 예, 우리 우리- 편을 한번 불러보는 걸로. 예.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방청 계획 너무 편한데 제가 모은 질문 하나를 중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초기 단계라 너무 하루하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하루 이거 싸움의 약간 과정인 것 같은데 대표님들이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힘들었던 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스토리를 듣고 싶습니다. 내가 왜 창업했을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싶었던 그 순간. 단장님 먼저. 갑자기 확 돌아 질문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저 친구가 꼬치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그걸 보고 슬픈 줄 알았어요. 제가 옛날 왜냐면 기억하면서. 제가 아끼는 제자예요. 그래서 뒤에서 지금 닫고 군대가 있는데 여기 오니까 너 갑자기 웃겨가지고 너 군대 가 있잖아. 휴가 나와서 지금 이거 보고 계신 거예요? 퇴근하셨어요? 그럼 지금 여기 방송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많이 달라졌네요. 세대가 많이 바뀌었나 봐요. 질문이 창업 왜 했냐. 창업 기간 어려운 동안 점이 어떤-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었던 일과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제가 자금 얘기했잖아요. 창업에 제일 중요한 건 자금입니다. 정말 돈이 없으면 못해요. 많은 분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 유지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자본금 5천만 원, 저희 때 5천만 원이랬거든요. 5천만 원이 1년을 못 갑니다. 정말 자금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엔젤 투자를 받았는데 찾아갔죠. 아시는 분한테. 그분이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코스닥 회사 상장된 회사였어요. 찾아가가지고 제 아이템 설명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당신 눈빛이 부리부리하다 살아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약간 썩은 동태눈깔인데 살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추워서 살아있다. 그래서 한 4억을 투자를 해줬어요. 개인 2억, 회사 2억을.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2억이 제가 상장하고 나서 얼마 되는 거 아십니까? 140억이 되었어요. 2억이. 그럼 이제 대표님은 얼마? 네, 제가 이제 저 상장할 때는 돈을 못 벌었죠. 근데 상장 가고 나서 저는 회사 매각할 때 돈을 벌었죠. 얼마를? 한 700억 벌었습니다. 700억. 아빠.
제가 아까 말했죠. 행복한 일 하지 마요. 돈 버는 일 하세요. 뭐 우리 이제 나도. 이제 그만큼 자금이 중요하고요. 그 700억. 자금이 없으면 좋은 아이템을 하더라도 할 수도 없고 지금은 특히 더 중요한 게 좋은 파트너입니다. 좋은 파트너. 예전에는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4차 산업이라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융합이거든요. 누구랑 같이 좋은 팀을 만나서 어떻게 빨리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게 지금 이 자리도 좋은 파트너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 아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행복한 분 일. 만나가지고 나이는 비슷합니다. 나이는 또래. 또래입니다. 예. 아까 제가 나이 확인해 보니까 저하고 숫자는 별 차이 없더라고요. 한 자릿수에서 커버 가능합니다. 한 자릿수라고요? 충격 받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예. 우리 좋은 파트너를 만나려면 우리 한양대 재학생분들 우리 유현호 단장님 만나면 어디 가면 되는지 아세요? 여기 103호 지금 여기 HIT 이 건물 1층 103호로 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 점심도 사드리고 돈도 드리고 책도 드리고 다 해드립니다. 오세요. 다음 주에 와야겠네요, 저도. 네, 가지고 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갑시다. 그 중에서는 남들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돈도 드리고 이마에 꽂힐 것 같아요. 돈이? 저도 꼭 오겠습니다. 그쵸, 예. 돈이 크죠. 뭐 밥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부터 다들 눈 동그래졌어요 지금. 예. 아, 근데 유 단장님이 사업가 출신이라서 그러신지 세일즈를 진짜 잘하시네요. 교수 같지 않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대표님이 지금 세일즈 가장 급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저는 박수영 준비합니다. 대표님 스마트 줄자 세일즈 한번 하시죠. 네. 아 예. 아니 뭐 질문이 근데 아까 원래 질문이 있지 않았나요? 질문이랑 엮어서 한번 그냥 해주세요. 엮어서 제가 알아서 봤을 하시면 때 돼요. 아, 지금 네. 채련님이 질문한 게 힘들었던 시기와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는데 지금 대표님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이 조금 힘드네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제일 어려웠던 순간은 전 창업을 결심하고 그 실행에 옮기는 단계가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창업을 해도 될까? 그리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불확실성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뭐 창업가들이야 다 매일매일이 싸움이고 다 힘든 건 다 똑같은 것 같고요. 그 결정하는 단계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정말 결정 잘한 것 같아요. 아까 한숨 쉬었잖아요. 네. 아까 네, 브라이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제 좋아하는 걸 이제 하고 싶어 하시고 언젠가는 이제 뭐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한 가지 일만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애초에 대기업을 한 4년 정도 다녔었어요. 근데 그 하루는 이제 대기업 부장님이 이제 커피 마시러 나가자고 하시더니 그 동탄에 좋은 그 파리바게트 자리가 나왔는데 그걸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되게 현실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대표님한테 파리바게트 하라는 줄. 아니요. 근데 부장님이 이제 본인이 할까 말까. 이제 아. 연세가 이제 그분은 이제 45 이제 쉬는 이제 은퇴를 이제 거의 앞두고 있는 나이죠. 예, 대기업에서는 아까 브라이언 대표님이랑 몇 차 차이 안 나신다. 저랑 얼마 차이 안 나는 줄 알았는데 단장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꼬치 드셔서 그래. 꼬치 네. 아까 그분이 꼬치 드셔서 아직도 먹고 있어요. 아 근데 저 이제 회사의 사수였던 그 부장님 얘기가 상당히 전 충격으로 남아 있어요. 그 무슨 말인고 하니 그분도 이제 언젠가는 창업을 해야 되는 저희는 이제 그 100세 시대의 창업 말 그대로 창업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내가 40살, 50살 먹어서 창업을 한다면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창업이라는 것은 빨리 접하면 접할수록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접하고 조금 더 잃는 게 적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그 결심을 내리기까지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창업은 다 실행이고요. 그리고 창업해서 헤쳐나가는 과정도 다 실행인데 전 실행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는 그 결정 내리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들어오던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는 월급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힘들었던 단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브라이언 대표님은 가장 행복을 찾아서 창업을 하셨다고 아까 저는 뭐 말씀하셨는데 행복을 찾아서 창업을 했다보다도 저는 이제 많이 걱정했던 게 많은 연예인분들은 이제는 비즈니스를 많이 해요. 네. 저는 주변에 이제 후배들하고 선배님들도 뭐 식당이나 가게나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연예인들은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려 그러면은 그때부터 걱정되는 게 우리 팬들 아니면 그냥 우리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우리 연예인으로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과연 그거를 응원해 줄까?
그래서 솔직히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체육관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연예인 일을 포기하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실까봐.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시작 때도 제가 많이 욕을 먹었죠. 인터넷 보면은 SNS 통해서도 왜 그런 걸 하냐, 뭐 본인 일을 포기하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일이거든요. 그게 하나가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진짜 하면서 그런 걱정도 많이 했었고 좀 우울증도 많이 걸렸었는데, 근데 회복이 됐던 게 이제는 같이 비즈니스 하는 친구들, 내 주변 친구들, 그리고 또 진짜 팬들,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팬들은 진짜 끝까지 응원해 주시니까 저는 그 극복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팬분들도 가끔씩 체육관 가서 같이 운동도 하고 하니까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더욱 더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그 중에서 딱 한 분이 박수 소리가 크죠. 네, 누굽니까? 네 제가 돈 준 직원이에요. 아 알바생 오늘 알바생입니다. 예. 끝나고 돈 줄게. 그 오늘 돈을 여기서 받아. 아빠가 주실 거예요. 네, 오늘 그리고 한양대 축제 기간에서 더더욱 오늘 청중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그 채련님, 예, 우리 잔디밭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면 하나 받을까요? 바로 옆에서. 되게 짠 바로 듯이 되게 짠 지금 듯이 짰죠? 옆에서 지금 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꼭 가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바로 옆에서 질문이 있다고 하길래 아까부터 자세를 계속 잡고 계시더라고요, 저분이. 앉는 자세가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겠다 이 자세인데 지금. 아니 너무 편해가지고 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이 옆에 계셔서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꼬치기 드시던 분 지금 핫도그 드시네요? 메뉴가 언제 바뀌었지? 아니 굶었어요? 아니, 가만히 앉아 계셨던 것 같은데 메뉴가 계속 바뀌어요. 너무 신기한데? 네. 죄송해요. 네, 질문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양대학교 내에서 한 3년 전에 창업을 해서 지원금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생 때 창업을 하면 얻게 되는 점이 이제 리스크도 적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도 있어가지고 뭔가 거리낌이 없다는 게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브라이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연예인으로서의 창업은 일반인으로서는 겪기 힘든 히스토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4년 동안 창업을 하면서 연예인으로서의 신분으로 창업을 했을 때 가장 좋았던 장점 한 가지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업을 시작하면서 좋았던 점이요? 네네, 시장에 이제 창업을 해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CEO로서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예인으로서 또 직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연예인이라는 것을 활용했을 때 이건 사회에서 되게 좋았다.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뭐 사례라든지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모르겠어요. 다른 연예인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는 제가 연예인 일을 하고 있지 저는 제가 연예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를 연예인처럼 안 보고 진짜로 운동을 하고 싶어서 제가 코칭도 하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연예인 브라이언이 코칭하니까 보러 가야지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보다도 진짜로 진정한 운동을 하고 싶고 자기 라이프스타일을 더 좋게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바뀌기 위해서 저한테 운동을 배우러 오실 때 저는 그것 때문에 행복을 느껴요. 저는 그때부터 내가 이 길을 잘 선택했다라고 느끼고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오늘도 솔직히 오기 전에도 코칭했는데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면서 보면서 진짜 자기를 좀 좋은 라이프스타일을 바뀌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 행복을 주는 거, 저도 그 행복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또 라이프스타일 바뀌어주는 게.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기분이. 되게 훈훈한 뭔가 브라이언 대표님이 말씀하시고 나면 창업에 관한 얘기라기보다 약간 인생학개론, 행복론 이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저 사실 이 타이밍에서 채련님 뒤에 계신 분 한번 마이크 한 번만 줘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아까 얼굴 나와도 된다 그랬으니까 식사는 잠시 쉬고 지금 핫도그로 바뀌었어요. 지금 영상에 찍혔는데 옥수수 아니에요? 핫도그요? 옥수수예요? 핫도그입니다. 지금 그 단장님 학생이라고 하셨었죠? 예, 우리 창업 쪽에 네. 와서 열심히 일도 하고 일도 배우고 또 과도 제 학원과 후배시고 네네. 그래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돌발 질문이에요. 이게 사전에 얘기된 게 아닌데 너무 잘 되셔가지고 제가 불쑥 마이크를 넘겼는데 단장님께서 이제 교수직을 하시면서 창업 지원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업 쪽에 준비를 하는 학생이자 제자로서의 단장님은 어떤가요?
진짜 이렇게 성공하신 분으로서 진짜 저희의 좀 멘토 같은 느낌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 교육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그런 거 들으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뭐 창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좀 뭐 창업을 하다가 이제 뭐 중간 단계에서 뭐 어떻게 투자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 그걸 이제 어떻게 엑시스를 하는지 그런 거를 좀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사전에 준비된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저분 책처럼 교과서처럼 읽고 있는데요. 아니 되게 단장님 심으셨죠? 저 친구가 변주영인데 네. 지난번 우리 이사장님께서 불떡 우리 저기 2층에 있는 아이디어 팩토리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저 친구가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이사장님 앞에서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 친구는 앞으로 저와 함께 한다.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또 바로 또 이렇게 차왔네요. 예. 고마워 주영아. 교수님 영광입니다. 지금 보면서 네, 짰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아까부터 계속 뭐 잘 먹여준다, 돈도 준다 하는데 왜 뭐 이런 거 먹여요? 핫도그? 핫도그, 떡꼬치, 아니 닭꼬치. 원래 저 나이 때는 네. 꼬치랑 핫도그가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우리 나이 때는 그냥 고기지만 저 나이 때는 그럼 저희가 가면 고기인가요? 회를 먹어야죠. 들으셨죠? 좋은데요. 우리 끝나고 회 콜. 네, 디프리 콜. 아 저기 뭐지 식사란다. 뭐 드실 때 너무 해맑게 있다가 제가 질문하니까 표정이 돌변을 해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셔갖고 감사합니다. 일단 저기 뭐죠 전역하시고 나서도 쭉 좋은 관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스카쇼가 지금 한양대 창업 지원단과 함께 하는데 단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해드리면 제가 듣기로는 2010년부터 2017년 동안 8년간에 연평균 2,200명이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와, 거의 다른 학교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인데 한양대 그 비결이 뭔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국기업가 데이터에 돈을 들여가지고 받은 데이터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아니고 우리 학교 졸업생 분들이 졸업하고 7년 8년 후에 창업한 숫자가 2,200개 정도 된답니다. 다른 학교는 한 1,500개 정도 안 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무슨 창업하느냐 그러는데 직장생활 7, 8년 후에 창업하면 성공할 확률이 제일 높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공부가 당장 창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장생활 후에 어느 정도 기술이 쌓이고 또 우리 한양대학교는 공대가 유명하다 보니까 기술 기반의 창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후에 7, 8년 후에 창업하는 숫자가 2,200개라는 숫자가 나왔는 거고요. 다른 학교를 잠깐 말씀드리면 한 1,500개, 1,200개 정도 수준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벤처 창업 1등, 코스닥 CEO 2등, 학생 창업 3년 동안 1등입니다. 박수. 와. 선거해야 될것 돈을 같아. 많이 줍니다. 귀여워. 갑자기 귀여워. 요즘 시즌이잖아요. 이런 멘트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창업당 대표. 창업당. 그 단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뭐 어차피 질문 나온 김에 한양대 그러면 올해 창업 지원단의 역점 사업에 대해서 나오신 김에 홍보 한번 하시죠. 저희가 올 초에 우리 창업 지원단 내에 우리 직원분들께서 100만 원씩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2억짜리 창업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교직원분께 창업하시면 아낌없이 우리 투자 심의를 통해서 투자를 할 겁니다. 와.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대학 교육부에서 펀드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27억 펀드를 땄습니다. 실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문용 이거 어깨 용어인데. 업계 용어 나왔습니다. 실탄. 우리 6월 1일부로 아마 발표가 날 것 같은데 5월 말이나 6월 달에 최초 공개. 팁스 운영 지원 사업부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금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벤처투자에서 하고 있는 모 벤처 투자 펀드를 엔젤 펀드를 저희가 지금 펀드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3,400 이상의 우리 캐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 쓰겠느냐? 우리 열심히 배워본 창업하고 또 우리 학생이 아니더라도 외부인이나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 와서 창업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동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와. 아낌없이 쏩니다. 예, 창업하려면 어디로 가느냐? 미국의 실리콘밸리, 한국에는 한양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오십시오. 돈이 있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그러면은 단장님 그 혹시 창업을 지원해 주실 때 특별히 보시는 분야라던가 뭐 보는 스테이지가 있으신가요? 뭐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아니면 뭐 시리즈 A, B 뭐 등등등?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창업 교육을 받지 않고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무조건 창업 교육을 받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냥 창업을 되게 쉽게 생각해요. 학교 선생님이 되더라도 교대 가서 4년 공부하잖아요. 근데 창업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고 창업을 오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단가반, 종합반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가반은 수업을 듣든가 아니면 스타트 아카데미라 해서 저희가 5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1년에 2번 하는 수업 과정이 있는데 그 수업을 들으신 분에 대해서 시리즈 A, 시리즈 B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저희가 다 알선 소개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창업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갖춘 데는 제가 한양대학교 근무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명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오시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금, 돈 확실히 쏩니다. 기승전 자금. 마무리는 항상 돈입니다. 돈. 그렇죠. 이 자본주의 세계. 아니 사실 근데 제가 디캠프에서 근무할 때 저희 그 디캠프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학교 대학교 내 창업 지원단이랑 굉장히 협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양대랑은 협업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저희 내부에서도 어떤 게 있었냐면 한양대는 한양대 창업 지원단 자체로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굳이 협업을 하실 마음이 없다. 그래서 굳이 한양대는 안 찾아가도 된다라는 한양대는 게 갑이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마 외부에서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한양대학교라는 약간의 그 소위 말해서 잘생긴 사람들, 이쁘신 분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질투심 때문에 안 오신 것 같아요. 단장님 자화자찬하신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고요. 말씀 그대로 저희가 뭐 먼저 고개 숙이고 먼저 이렇게 서비스 정신으로 다가가니까 정말 찾아오시면 정말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게 험불한 사람이 잘 없거든요. 사실 별로 가진 거 별로 없어요. 저희는 겸손한 돈밖에 마음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예, 돈은 조금 있고요. 예, 오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자본으로 밀어붙이고 기승전 계시는 단장님인데 우리 다시 잔디밭으로 채련님 나와주세요 자주 빨리.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청중분들 중에서 또 궁금하신 분 질문 하나 받을까요? 네, 아까 제가 짠 듯이 옆에 분한테만 질문해가지고 혹시 질문 좀 있으신 분들 있으면 자 질문하시는 분한테 오늘 같은 우리 기회가 사실 없어요. 여행용 키트 드립니다. 한양대 창업 지원단에서 준비한 여행용 키트. 일어났다. 일어났다. 잘 모르시는 분. 네. 반갑습니다. 카메라는 정말 거부하고 싶어요. 제가 돌출입이기 때문에 이미 비춰졌어. 이미 비춰졌어. 네, 라이브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 지원을 했었는데 두 개 다 미역국을 먹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업 선도대학. 거기에 지원했었고요. 두 번째는 창업 보육센터. 근데 우실 거 아니죠? 네?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죠? 아 그렇지 않아요. 네. 이렇게 눈물은 아무 때나 흘리지는 않고 드라마 볼 때만 흘려요. 멋있다. 근데 그 이유를 과연 제가 그 떨어진 이유를 극복을 또 하고 시장에 나가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에요. 지금 계속 막 연구하고 그러면서 밤에 밤참을 많이 먹어서 살이 많이 쪘어요. 그 결과는 여기 가시면 되겠네요. 포티피 피트니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창업 보육센터 했을 때 심사위원님들께서 그럼 왜 만든 걸 왜 안 가져왔니? 뭐 안 만들어 놓고서는 뭐 이렇게 좀 약간 그 속된 말로 뻥치러 나온 거 아니냐 막 그런 뉘앙스를 받아가지고 애가 엄마 때문에 아이의 표현을 그대로 하면은 엄마의 욕심에 자기가 X를 팔렸대. 근데 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다 준비를 했지만 그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약간은 또 수정이 필요하고 보안을 좀 완벽하게 해서 뭐 좀 지적재산 이런 걸 좀 보호를 받고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준비하는 거는 좀 완벽하게 해서 아무리 심사위원님 앞이라도 좀 그렇게 좀 얘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른 부수적인 재료는 다 준비해 갔거든요. 네, 좀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라이브라서 그럼 말하지 말을까요? 아니요 그냥 짧게 좀 정리해 주세요. 아니 그래서 네. 이게 그 경험자시잖아요. 어찌됐든 선배님이시고 성공을 했었고,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요. 남들이 지금 다 막 미역국을 연타로 줬기 때문에 좀 흔들림?
네. 네, 그러면, 단장님. 그러면 좀, 조금 정리를 네. 하면 네. 여기 그러니까 지원을 하시거나 뭔가 했을 때 실패를 맛봤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남들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게 맞다고 믿을 수 있는 신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신념은 사실 이제는 필요치는 않아요. 뭐 갈 때까지 가보는 거고, 아유 특허까지 내보는 거고 이래서 뭐 네. 아니면 사실 단장님, 뭐 한 번도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뜻인지 알겠고요. 아마 저희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너무 사업을 잘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잘 가망스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심사위원은 제가 하지는 않아요. 두 분 다 심사위원 제가 하지 않고 외부에서 모셔온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이분들은 확률적으로 높을 뿐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나보란 듯이 여보란 듯이 성공하셔가지고 나중에 갖고 오시면 돼요. 예, 열심히. 화이팅! 가까우셔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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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얘기 질문이 나온 김에 추가적으로 연결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창업 지원단에서 하시다 보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실 텐데 약간 심사를 할 때 좀 주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준비를 해오시거나 정리를 해오셨으면 좋겠다는 항목이 있을까요? 이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아이템이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업은 이게 교육 사업도 아니고 사업은 어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방법보다는 아까처럼 이렇게 장장한 이렇게 여러 막 이게 소두가 많으면 심사위원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누구한테 팔 것이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다음 열심히 보겠습니다. 혼났다. 네. 단장이 혼나셨다. 네. 자, 네. 우리 그 박수영 대표님한테 제가 질문 한 가지 할 텐데요. 예, 예. 우리 사실 한양대학교 왔으니까 이제 재학생 예. 분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근데 대부분의 우리 재학생들이 취업에 더 관심이 많지 사실 스타트업에 관심이 크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해외에서 유수한 대학에서 아닙니다. 기계공학 박사를 하고 대기업에서도 와. 근무했는데 갑자기 창업을 정말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아까 좀 제가 들었던 저희 회사 사수 부장님의 충격적인 일화를 공유해 드렸지만 그거에 그 영향이 좀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창업이라는 게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약간 저는 외국어를 배우는 거 아니면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빠른 어린 나이에 그거를 좀 접하면 접할수록 그 더 쉽고 빠르게 그 깨쳐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더 나이가 들고 자신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나서 접하게 되면 세상의 문물은 왜 이렇게 돌아가 나는 내 방식대로 살래 약간 이런 것들이 결이 안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에 어린 나이에 좀 더 빨리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그리고 사회 이런 것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창업을 바로 결심하게 되었고요. 예, 창업하면서도 저도 지원 사업 같은 거에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 16년도 제가 1월에 창업했는데 16년도 그 해에 제가 그 뭐 범부처 창업 경진 대회라고 하죠. 도전 K 스타트업 2016에서 제가 대통령상을 받았었습니다. 그 해에. 그래서 와. 그 상금 2억 받았습니다. 와. 상금입니다. 뭐 지원금 얘기만 상금. 나왔다면 더 어기네요. 오늘은 뭐 21억, 700억, 아, 근데 2억. 2억을 어디다 쓰셨어요? 2억은 이제 또 양산하고 이러는 데 들어갔는데 근데 그거가 좋은 거가 아니라 그 딱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우리 이제 스마트 줄자가 국빈 상품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러시아 대통령 만나는데 이걸 뭐 주시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6년도에 그런 영광까지 누렸습니다만 그 바로 정권이 교체가 되는 바람에 아무튼 좀 사업이라는 게 주변 환경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라는 걸 또 한번 절감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었고요. 그럼 박 대표님, 저도 이제 청년들 멘토로서 많이 이렇게 대학생 그 멘토링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사실 대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창업하고 지원금도 많고 한데 정말 대학생 때 창업하는 게 맞는지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박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하는 창업은 실패가 아니라 얻어가는 게 더 많은 뭐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은 당연히 해보시고 망해도 보시고 그때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망한 거는 망한 것도 아닙니다. 더 나중에 뭔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더 쓰라린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유현호 단장님 눈가가 촉촉해지신 것 같은데. 단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거드셔야죠. 교수님이신데. 아 근데 이제 저는 창업을 하라고도 말씀드리지만 창업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아무나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 자리가 빕니다, 그죠? 자리가 비는데 건강한 사람은 뭘 하죠? 자리를 양보해요. 누구한테? 나보다 나약하고 나이 드신 분 아니면 노약자 또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취업하고 공기업 취업하는 거는 사실은 똑똑하신 분은 취업하시면 안 돼요. 양보하고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이나 창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준비된 사람, 건강한 사람이 창업하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되시는 분이 창업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일자리는 다른 친구한테 양보하는 이런 소위 말해서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야지만 또 여러분들이 말하는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나 창업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 건강한 사람, 똑똑하신 분이 창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아니신 분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네, 지금 준비된 분이 창업하고 뭐 능력 있는 분이 창업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브라이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연쇄 창업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미 꽃 사업 하시고 피트니스 사업 하시고 계신데 지금 운영하고 계신 사업에 대한 뭐 확장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또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저는 확장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저는 지금 하는 거를 확실히 더 철저히 더 열심히 해서 더 발전되면은 뭐 몇 년 후에 또 확정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뭐 확장 크게 할 욕심은 없고요. 왜냐면 특히 피트니스는 알다시피 그렇게 막 대박 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진짜 피트니스 관심 있으신 분들 오셔서 제대로 보여주고 이게 뭔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이제는 너무 사람이 많다 보면 그때 확장을 하려고요. 아직까지는 딱 적당히 있어요. 근데 피트니스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확장을 해야 하거든요. 바로 그냥 확장하는 것보다. 네. 갑자기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우리가 연예인들 또 창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 뭐 브라이언은 주변에 연예인들 친구들도 많으시고 한데 네. 연예인들 스타트업 같이 이렇게 스타트업 같은 걸 합니까? 어떠세요?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솔직히 같이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연예인들하고는요. 네. 연예인들은 그게 좀 있어요. 연예인병? 이게 있으세요? 있으셨어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너무 없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는 연예인들은 이제는 당연히 자기가 퍼센테지나 이런 것들 더 많이 먹어야 된다. 내가 더 뭐 인기가 많아서 내가 더 뭐 얼굴이 더 있으니까. 알려진다. 뭐 홍보. 그래서 그런 약간 전쟁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연예인들과는 비즈니스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제 성격상으로. 네. 근데 창업을 하시는 분들 있다고는 들었어요. 저도. 그러면은 저는 또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아까 잠깐 말씀하시다가 친구분들이랑 3분 정도? 네네. 같이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고 아까 유현호 단장님께서도 뭐 같이 하는 파트너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브라이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이랑은 안 했고 친구들이랑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돈이 얽히면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죠. 어떤 계기로 물론 좋은 친구였겠지만 어떤 계기로 이 친구들이랑 같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우선 그냥 이 친구는 돈 많다. 이 친구는 비즈니스 잘한다. 이건 아니었어요.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저는 절대 아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하고 알고 지낸 지 벌써 5년 그 전부터 5년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크로스핏 같은 경우도 같이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친해진 거예요. 근데 운동하면서 친해지고 뭐 사적으로도 만나서 뭐 밥도 같이 먹고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그런 자리에서 만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하고 사업을 할 거면은 서로 믿어야 돼요. 서로 눈치 주거나 서로 뭐 가식적으로 거짓말하고 다니거나 뒤통수 치거나 그런 거 되게 안 좋거든요. 비즈니스 할 때. 또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 같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저보다 이 분야에서 더 좀 아는 친구들, 머리 더 좋은 친구들을 제가 일부러 더 사귀었어요. 왜냐면은 저만큼 아니면 저보다 조금 더 못하는 친구면은 솔직히 발전이 안 되거든요. 비즈니스 자체가. 계획적인 만남.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저랑 단장님이랑 같이 일하는데 단장님 저보다 훨씬 더 피트니스 쪽에서 더 알고 뭐 운동도 더 잘하시고 하니까 당연히 저는 달라붙어야 되죠. 비즈니스 하기 딱 좋은 사람이죠. 아빠!
그쵸? 예, 끝나고 용돈 주실 거죠? 네네네네. 근데 저보다 운동도 안 되고 뭐 가르쳐 줬는데 나는 이런 거 잘 못한다. 그럼 당연히 이분하고는 비즈니스 못하죠. 저보다 모르니까 발전도 안 되고 나중에 오히려 저도 이분 때문에 바보 되는 기분 되고. 그래서 나보다 좀 더 아는 사람이랑 같이 그 비즈니스를 해야 되거든요. 같은 수준 말고 나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훨씬 저보다는 피트니스 쪽으로 더 잘 알고 더 뭐라 그러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관계. 그렇죠, 그렇죠. 서로 윈윈이죠. 서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좀 배우고. 예. 그럼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뭐 브라이언 대표님께서 이렇게 옆에 계시다 보니까 지칭하셨지만 꼭 단장님을 말씀드린 건 아닐 거예요. 아니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오기 전에 티타임을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또 최근에 라디오스타에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BOD를 봤거든요. 성격이랑 여러 가지를. 제 왕팬이에요. 네. 팬클럽 회장님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사업하고 있을 때 연예인분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이제 물건을 만들려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라고 했을 건데 근데 저는 하지 말아야 했던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교육이 안 돼 있고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 내 이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사실 뭐 사업은 그냥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한번 팔 수는 있지만 계속 소비가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우리 브라이언을 만나니까 일단 먼저 사람이 인성도 돼 있고 그리고 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감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은 성공하겠구나. 해먹을 수 있는 나이. 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격상 너무 좋으시니까 그 성격이 결국은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돈을 알뜰하게 많이 또 모으셨더라고요. 나연님, 알뜰하게 돈을 많이 모으셨다고. 많이 모으셨어.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예. 나연님 오늘 우리 디프리 꼭 가서 민증을 좀 까죠. 나이가 좋아요. 계속 같다 그러시니까. 네, 나이가 저 비슷하다고 옆에 하시니까. 사진 있더라고요. 뭐 몇 년도 뭐 하셨던 거 봤는데 비슷해요. 1965년도에 뭐 하셨는데? 네.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그거보다 한참 뒤입니다. 우리 그다음 박수영 대표님한테 너무 좀 외로우신 것 같아서 제가 안 외롭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저 왜 이렇게 여기 앉아서 왜 TV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 스타트업들이 요즘 이제 크라우드 펀딩 많이 하잖아요. 사실 베이글랩스 그러면 킥스타터에서 무려 아까 21억을 모금이 됐잖아요. 그 거의 비결이 11억 도대체 그러니까 기록 킥스타터 내에서도 기록이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그 당시에? 예, 그 맞습니다. 비결이 뭔지 궁금해요. 네. 뭐 유현호 단장님도 예전에 사업하셨을 때 뭐 하유미 마스크팩, 마스크팩 이렇게 해서 유행을 했지만 결국 비결은 그 제품 그 프로덕트의 본질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예인 하유미 씨가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하유미 마스크팩이라고 알려졌을 뿐이지 하유미 마스크팩이 정말로 그 품질이 안 좋거나 어떻게 됐었으면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아까 또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연예인분들이 사업하신다라고 하면 그 본질 가치는 잊어버리신 채로 그 말 그대로 네임밸류로 난 충분히 마케팅을 할 수 있어라고 또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또 단장님께서 말리신 거고 근데 또 브라이언 대표님은 그 연예인을 전혀 배제한 채로 그 본질의 그 크로스핏 그 본인이 좋아하시는 그 가치에만 집중하고 계시고 결국 제품의 본질 가치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어떤 마케팅, 어떤 뭐 영상 이렇게 꾸미더라고 하더라도 결국 킥스타터에서 성공한 제품들은 제품 자체가 잘 기획이 된 제품들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 2차로 진행하고 있는 킥스타터 어디 가면 구매할 수 있죠? 예, 또 다시 한번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줄잘 좀 예, 꺼내셔서 꺼내주세요. 네, 진짜 네, 갖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거 선물로 줄 순 없죠? 예, 지금은 예, 아직 양상이 안 됐고요. 저거밖에 없어요 지금. 예, 저희가 다이어트용 스마트 줄자를 지금 5만 원보다 좀 저렴한 가격인 49불에 지금 킥스타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홈쇼핑 분들도 같은데요. 예, 5만 원보다 저렴한 49불. 예, 약간 또 원화로 환산하면 조금 예, 근데 아무튼 49불에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킥스타터에 오셔서 많이 물건 구매해 주시고 요번에 정말 기능 업그레이드 많이 했고요. 정말 정확도 좋아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허리 둘레를 손쉽게 측정하고 기록하고 자신의 목표치도 설정할 수 있고요. 자신의 허리 둘레 되게 중요합니다.
허리둘레 계속 트래킹 가능하니까요. 예, 줄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부 유출 안 되는 거죠? 저 허리 사이즈. 예, 당연히 안 되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해킹으로. 단장님 왜 그러십니까? 자, 그러면 킥스타터에 가서 베이글랩스라고 치면은 나오는 건가요? 네, 아니면 킥스타터에 가셔서 아니면 한글로 베이글랩스를 치셔도 바로 구매하기 사이트로 이어지니까요. 예, 네이버나 이런 데서 베이글랩스를 검색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신체 사이즈 좀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재는 거 엄청 귀찮은데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홍보 시간 끝. 감사합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그 특집으로 스카쇼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잔디 파트 한번 우리 채련님 다시 불러가지고 한 분만 더 아니면 채련님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질문이 하나 있긴 한데 혹시 있으신 분 먼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계시면 없으시면 제가 하나 날이 질문하고 갑자기 싶은데 추워서 다들 네, 입이 얼었나 봐요. 빨리 네. 이렇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많이 좋아하는 걸 해라, 뭐 자신 있는 걸 해라 이런 말이 나왔는데 사실 저도 좋아하고 잘 아는 걸로 지금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으로서 대표님들이 처음에 아이템을 준비하실 때, 기획하실 때 어디서 팁을 얻으셨고 혹은 어떤 계기로 그 아이템을 잡게 되셨는지 되게 실질적인 좀 얘기가 듣고 싶거든요. 제가 먼저 할게요. 사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배낭여행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했는데 제가 원래는 피부가 정말 좋았어요. 지금도 좋으세요. 네, 좋았는데 그 호주에 가면 그 에어전락이랑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 이제 배낭여행할 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제가 거기서 원래 워킹 비자 없으면 일을 안 주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왔다 그러니까 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 피부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햇빛에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밤에 이렇게 자그마한 친구가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외국 애들이 물수건을 냉장고 넣었다 이렇게 덮어주더라고요. 진정이 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원래 꿈이 이 세계를 간다라는 책이 일본 번역책이 있어가지고 그런 책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메모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연구소에 있다가 그 제가 구분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 그 느낌의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 제품 가지고 상처 치료용으로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처 치료제를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들고 나니까 우리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면 보물지도 발견하고 나면 괴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임상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그 마스크팩이 생각나가지고 그 하이돌겔을 녹는 하이돌겔을 그걸 한번 팩으로 써보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 했을 때는 마스크팩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처음으로 그때 팩을 만들었는데 뭐 사람들 인식도 없었고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접근한 부분이 상처를 치료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이 제품을 만들었다 이런 방법으로 제가 피부과 병원 가서 테스트하고 마케팅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와가지고 미국 그 월그린 타겟 이런 데 납품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국에 이제 홈쇼핑 됐는데 결국은 자기 일상생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경험을 통해서 그 메모를 잘 해놓다 보면 그게 나중에 아마 자기 공부하는 거랑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빠른 속도를 내고 움직인다 그러면 아마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돈도 벌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그 단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마스크팩 시장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스타트업들이 어떤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그 펀딩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제안서를 쓰는데 거기에서 VC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냐. 이게 없는 시장인데요 라고 하면 이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없는 시장인데 이거를 어떻게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 영어를 잘 못해요. 브라이언처럼은 말은 하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세계 시장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미국에서 유트로지나에서 마스크팩을 시터타입 마스크팩을 내놨는데 6불 정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2000년도에 그 한 600만 불 이상을 팔았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그 투자자들 찾아갔습니다. 그걸 보여드렸죠. 그리고 그 당시에 뭐가 유행했는가 하면 그 에브리원 인바이티드 디지털이라 그래갖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팩을 패치다 그래가지고 기존의 화장품은 바르는 거는 아날로그고 이 붙이는 패치는 디지털이다 해서 제가 디지털 코스메틱이라 그래가지고 이 트랜스더멀 코스메틱 딜리버리라고 제가 상표 등록을 하고 그런 마케팅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없다고 말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전 세계에 있는 시장을 뒤져보면 시장이 있고 아니면 그 유사한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가면 그 당시에 이 돈을 많은 돈을 주고 10만 원 정도 돈을 주고 피부 관리를 받거든요. 네. 그럴 때 쓰는 것이 콜라겐 벨벳이라고 그런 스폰지 타입의 그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그 제품보다 좋다. 또 그 제품 시장이 얼마다. 이걸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결국은 대표자가 얼마나 부지런하냐, 그리고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 그게 참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예, 아까 뭐 돈 얘기했지만 사실 시작은 그거예요. 나중에는 돈이지만. 네,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아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야? 네. 어두워졌어요. 네,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분위기 어때요, 나야? 네. 우리가 매일 실내에서 하다가 야외에 나오니까 좋은 것 같은데. 네, 저희 이렇게 초반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두서없이 그냥 쑥쑥 들어온다고. 네, 근데 되게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밖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게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항상 좀 실내에서 많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일이 조금 많다가 나야가 요즘 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스트레스 모든 분들이 많으시죠, 현대인들은. 네, 조금 더 많으시죠. 아니에요. 근데 어머? 네, 그래서 야외에 이렇게 조금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되게 리프레시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왕이면 조금만 더 날씨가 풀렸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옆에서 브라이언 대표님이 너무 떨고 계셔가지고 너무 안 떠는 제가 약간 티났어요? 민망할 정도로 손을 다리 밑에 이렇게 넣고 여기가 따뜻하니까 여기 손을 밑에 놓고 너무 추워가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춥죠? 안 좋습니다. 괜찮은데요? 왜냐면 단장님이 입고 계신 건 기모 아니에요? 기모도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몸에 체지방이 많으면요 따뜻함이 느껴져요. 나 자폭한 건가? 추위 안 느꼈다 자폭한 건가? 자, 그러면 이제 네. 마지막으로 우리 게스트분들 한 마디씩 우리 청년들 창업에 대해서 한마디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박소영 대표님부터. 예, 저도 창업 이제 2년 반 차라 무슨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창업이라는 과정 자체는 저희의 인생에 한 번쯤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그마한 산인 것 같고요. 그러한 상황을 항상 머리에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항상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실 수 여러분들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살아가시다가 기회가 되면 또 창업을 하시고 그렇게 좀 삶을 살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 단장님께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창업을 하셨다가 지금 엑싯을 하시고 창업 지원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회사도 다니셨었고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을 하셨을 때 돌이켜 보니 창업을 하니까 내가 이거는 잃었고 이거는 얻었더라라는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창업이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창업을 했는데 사실 가정에 되게 충실하지 못하게 돼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 나이가 나오네.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릴 때 제가 이렇게 같이 못 지냈어요. 이렇게 되게 비슷한 또래라고. 저희 다 비슷한 또래인데. 죄송합니다. 거짓말 좀 했습니다. 일단 소주 사실 제가 매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도 제가 능력도 안 되거니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한계를 딱 다 달았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는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매출이 얼마 이상 되고 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90% 있지만 약간의 뭔가 하면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족하고 시간을 못 보내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뭐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하냐 이 여러 가지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일하고 가정을 되게 양립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창업에는 본인이 선택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업가 정신 얘기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는 조금 양보하더라도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도전하는 사람이 많아야지만 발전을 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공무원 시험 보고 집에서 돈을 많이 주시니까 건물세 받아가지고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별 재미는 없어요. 근데 제가 가장 큰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때가 상장 갈 때 이렇게 스피칭 하거든요. 그때 막 울었습니다.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고생한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 즐거움이 너무 커요. 그래서 한번 그런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한 번은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브라이언 대표님께도 약간 유명한 성공한 연예인이랑 성공한 창업가는 사실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갈 거고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인이 되시는 건데
그 연예인 겸 사업가 지금이시니까 지금 단장님이랑 사실은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렇게 많이 공인이 되신 상태에서 그리고 사업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약간 이 부분은 조금 포기를 했어야 했고 이 부분은 남들보다 많이 얻었다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포기를 했던 거는 좀 단어를 순화시키면 많이 아쉬웠던 거라고 할게요. 그러면 많이 아쉬웠던 거예요. 창업을 하면서. 창업과 그 연예계 활동이랑 같이 그렇죠. 엮어서? 이제는 두 직업을 하면서 동시에 뭐 바쁘게 활동을 못 하죠.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는 뭐 이렇게 가수 활동할 때 콘서트 기간이면 제가 이제는 체육관 아예 못 나갈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연예인 활동을 접고 이제 체육관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이게 많은 분들은 이제는 연예인 일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가끔씩 내 스스로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내가 맞게 일을 하고 있나? 내가 맞게 살고 있나? 근데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하면서 이게 큰 뭐 후회가 없거나 큰 뭐 잘못하지 않았다 생각까지만 없으면 저는 맞는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아직까지도 저도 이제는 연예인 일을 하면서 저는 제일 행복하는 거는 남들한테 행복을 주는 거. 근데 피트니스도 같은 거예요. 사람이 딱 왔을 때 뭐 저는 한 10kg, 15kg 빼고 싶다. 근데 처음에는 되게 우울해요. 뭐 표정도 안 좋고. 근데 한 달, 두 달 안에 갑자기 자기가 원하는 몸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해맑은 웃음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가끔은 대표님처럼 이렇게 막 울진 않지만 집에 가면은 그 행복한 눈물 있잖아요. 막 나 때문에 이 사람도 이제는 다시 태어났다. 이 사람도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행복,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계속 이 길을 저는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연예인이든 그 피트니스 대표로든 진짜 행복을 느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네. 훈훈한 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네,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스카쇼가 처음으로 야외로 나왔잖아요. 특히 한양대 축제 기간에 이렇게 야외에서 진행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아 저는 브라이언 대표 얼굴이 너무 작아가지고 계속 네. 신경 쓰여서 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좀 커 보이시네요, 나연님. 저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네, 스카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카쇼는 스타트업의 날카로운 이야기를 정말 생생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파헤치는 팟캐스트고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